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전업주부입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날. 그런 날이 진짜 오더라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동창회를 나간 적이 없었어요. 마음 둘 곳 없는 집안 형편 때문에 동창 모임 가서 괜히 초라해질까 싶어서 늘 피하고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우리 동창회 크게 한다는데 같이 갈까? 내가 좀 놀란 눈치였는지. 괜찮아. 다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빴지 뭐. 이제 우리도 나이도 있는데 얼굴 한번 보자. 남편이 그렇게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데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남편이랑 처음 나가는 부부 동창회라 좀 설레기도 했고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나이 상관없이 다들 엄청 친하게 지냈기에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모임 당일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원피스 꺼내 입었어요. 남편도 간만에 정장 차려입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잘 다녀오자 우리. 그 한마디에 웃으면서 팔짱을 꼈어요. 모임 장소는 시내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다들 옛날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요. 머리 조금 벗겨진 친구, 배 나온 친구, 그래도 나름 다들 잘 살고 있는 얼굴들. 처음엔 다들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야, 너 어디 살아? 애들은? 남편 뭐해? 평범한 이야기들 오가면서 오랜만에 그 분위기에 나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딘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우리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느낌. 특히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동창 민지. 중학교 땐 좀 친했는데 고등학교 땐 멀어진 애거든요. 그 애가 계속 우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써 모른 척 넘겼어요. 기분 탓이겠지 싶었거든요. 술잔이 오가고 얘기가 무르익을수록 동창들 몇몇이 우리 부부 쪽을 힐끔거리며 뭔가 희죽희죽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 수진이가 술이 좀 오른 얼굴로 슬쩍 내 옆에 다가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야, 네 남편 얼굴 좀 낯익은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이 회사 알아?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응? 거기 왜? 그랬더니 수진이가 아냐 아냐 그냥 네 남편이 거기 자주 드나든다더라고. 실실 웃으면서 요즘 걔네 팀 여직원이랑 친하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도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슬쩍슬쩍 고개를 끄덕이면서 희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에서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애써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했어요. 민지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아니 근데 어쩐지 네 남편 얼굴 낯이 익다 했어. 우리 회사에 자주 오는 어떤 남자 있거든. 그 남자가 꼭 너희 남편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 서는 느낌. 그 남자가 자주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 있는 애야. 회사 사람들 다 알더라. 그 둘이 붙어 다닌다는 거.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지가 슬쩍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가리켰어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 그게 바로 지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그때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였던 애. 지영이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잔을 들고 힐끔 나를 피해서 다른 애랑 얘기하는 척하는데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느낌이 딱 왔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뒤에서 슬쩍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네 남편이랑 지영이 요즘 엄청 붙어 다닌다며.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얘기하던데. 그 말이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뒤통수가 쩌릿하게 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잠깐 정신이 아득해지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술잔을 들고 다른 동창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어요. 모른 척 모르는 척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그 얼굴. 나는 속이 뒤집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내가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난리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동창 회장이 오프닝 멘트하고 있어서 더더욱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동창 회장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 쪽을 힐끔거리더니 조용히 내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오늘 그냥 즐기러 온 거지? 왜? 혹시 너 모르는 거야? 지영이랑 네 남편 그 얘기 나만 들은 거 아니야. 나는 숨을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웃는 척하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머리가 핑 돌 것 같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이상했어요. 지영이도 민지도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 자꾸 나랑 남편을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눈빛. 옆에 앉은 친구 수진이가 다른 애랑 귓속말을 나누면서 실실 웃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술이 오른 건지 입을 막고 킥킥대다가 그냥 내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나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어요. 남편 회사 그 여자의 이름. 동창회 단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 속 지영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 남편이 며칠 전 통화하던 그 이름이었어요. 설마 진짜 그 애야? 그때 지영이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더니 폰을 들고 누군가랑 전화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 끝에 서서 몰래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한 말이 들렸어요. 응, 오빠, 나 동창회 중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혹시, 설마. 그때 뒤에서 내 어깨를 툭 치는 동창회장. 들었지? 이제 알겠지? 나도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들 너무 뻔뻔해서 못 참겠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숨을 삼키면서 난 아무 일 없는 척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동창들이랑 시시덕거리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지영이는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몇몇 친구들이 슬쩍슬쩍 내 눈치를 보며 귓속말을 주고받는 게 빤히 보이기 시작한 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는데도 억지로 웃는 얼굴로 남편 옆에 앉아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지영이 알지?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아, 지영이 같은 동창인데 뭐. 그 말투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쑥 밀어붙였어요. 요즘 자주 만난다며. 남편이 술잔 내려놓더니 뭐야 갑자기. 그런 얘길 누가 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 민지가 술김에 헛웃음 터트리더니 어머,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 쳐다보며 킥킥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마치 공연장 관객처럼 우리 쪽을 쳐다보며 피식 웃거나 눈 피하는 분위기. 나는 더 못 참겠어서 잔을 꽉 쥔 채로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지영이랑 뭐야? 미쳤어?
너 진짜 술 먹더니 왜 이래?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목소리 낮춰 말하는데 그 표정, 그 눈빛, 너무 익숙했어요. 거짓말할 때 남편이 늘 그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동창 회장이 술잔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조용해진 그 순간 딱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야, 너희 이제 그만해라. 다 알고 있는데 징글징글하다. 모두가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이 싹 굳었고 지영이는 벌써 핸드폰을 쥔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동창 회장은 내 쪽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말 안 할까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 그날 모텔 들어가는 거 우리 회사 애가 봤다. CCTV 다 찍혔대. 순간 그 말 듣고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확실해? 확실해. 너희 남편이랑 지영이 그날 같이 있었다고. 회사 사람들 다 알아. 그냥 너만 몰랐던 거야.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놈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뻔뻔한 표정.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숨이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려서 잔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태어난 척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목소리는 살짝 떨리면서도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그 얄미운 태도. 지영이는 그 상황에서도 씩 웃더라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며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도 않고 말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옆에서 또 한 동창이 말 끊었어요. 나도 들었어. 퇴근할 때 지영이 승용차 조수석에 네 남편 앉아 있는 거 몇 번이나 봤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직도 잡아떼려고? 남편 그제서야 얼굴이 확 질리더라고요. 얼굴색이 싹 빠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횡설수설. 그런데 지영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아, 뭐 좀 같이 다니면 불륜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 자체가 꼰대 아니에요? 지 말하면서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 민지가 다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꼰대? 키읔키읔키읔 너희 둘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게 껴안고 모텔 들어가는 거 못 본 사람 없는데? 사진 찍은 애도 있다던데? 분위기 싸아. 모두가 숟가락 놓고 숨죽이고 쳐다보는데 지영이는 드디어 얼굴이 붉어지고 남편은 진짜 벙쪄서 눈만 깜빡깜빡. 그 순간 지영이 벌떡 일어나면서 미친 것들 아니야? 근거도 없는 얘기 퍼뜨리고 소리 지르면서 방을 나가려는데 동창 회장이 그때 멀찍이 서서 딱 한마디 해요. 지영아, 네 핸드폰 백업은 잘해놨냐? 회사 애들이 네 카톡 다 캡처해서 나한테 넘겼거든. 순간 지영이 움직이던 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잔을 꽉 쥐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 뺨을 쳤어요. 3개. 애초에 이런 모임 안 따라왔으면 이렇게까지 못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뺨을 때린 내 손이 아플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나를 쳐다보며 여보 잠깐만 오해야 오해야. 그 한마디 하는데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오해? 오해라고? 숨이 턱 막혀서 목이 칼칼했어요. CCTV도 있고 카톡도 있고 내가 지영이 차에 타고 다니는 걸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게 오해야? 남편 입술을 덜덜 떨면서 뭐라고 변명하려는데 그때 동창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 캡처본. 거기 적힌 지영이와 남편의 대화. 오늘도 오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따가 거기서 봐요. 오빠가 좋아하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그 캡처본을 내 눈앞에 딱 펼쳐 보이는데
내 손이 다시 부들부들 떨렸어요. 울컥 치미는 분노.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 남편은 내 팔을 붙잡으면서 그거 장난이야. 그냥 카톡 주고받은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여보 나 믿어줘. 웃기지 말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핸드폰만 움켜쥔 채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화장실 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캡처본 우리 단톡에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다들 알았잖아 저 둘. 아직도 저렇게 잡았대냐. 그 소리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아 좀 조용히 좀 해. 너희가 뭘 안다고.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발끈하는데 오히려 더 웃겼어요. 우리가 뭘 아냐고. 모르면 그런 짓을 왜 했어? 민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아서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이제 안 참아. 집에 들어가면 너 핸드폰부터 확인할 거야. 변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소장 넣는다. 그때 남편이 손살에 치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근데요. 그 목소리가, 그 울먹이는 표정이 너무 익숙해서 더 역겨웠어요. 나는 남편이 우는 그 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에서 곪고 있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겠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너 그 말 몇 번째냐? 지난번에 여직원이랑 문자 주고받았을 때도 그랬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그때 내가 넘어가 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동창이랑 바람이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영이는 그 와중에도 핸드폰만 붙잡고 쳐다보는 거예요. 참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 그 와중에 나를 보더니 너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남편 더 도망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듣고 내가 빵 터졌어요. 비웃음이 나와서 너 나한테 사과할 기회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야? 오냐 잘 알았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더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다. 그때 옆에 있던 동창 회장이 슬쩍 민지랑 눈빛 주고받더니 단톡방에 뭔가를 올렸어요. 그날 지영이랑 남편이 같이 찍힌 사진. 진짜 그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둘이 나란히 있는 모습. 지영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 떨궜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진짜 그날은. 닥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변명도 듣기 싫어. 변명은 네 변호사한테 해. 나는 이미 마음 준비 끝냈으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고개 푹 숙인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거리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불쌍하다 생각도 안 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그 모습. 예전 같으면 그 울음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남편 쪽으로 한 발 다가서서 천천히 말했어요. 너 내가 왜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사람답게 살길 바랐어. 가정 지키고 아이 지키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제 알았어. 넌 사람답게 살 생각이 없는 놈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 짐승이니까 눈앞의 욕심만 쫓았겠지. 남편은 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지영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전화기 붙잡고 누구한테 연락하려다 결국 핸드폰 내려놓더라고요. 지영아 너도 들어.
내가 내 친구였잖아. 적어도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추억 가진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 남편이랑 그러고도 이 자리 나와서 내 얼굴 보고 웃고 있었다? 나 네 눈빛 하나하나 다 봤다. 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지영이 입술 깨물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중얼거리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동창 회장이 숨 한 번 쉬고 얘기했어요. 야, 너 이제라도 제대로 살려면 지금이라도 사과 제대로 해. 어설프게 빠져나가려다 더 욕만 먹는다. 지영이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작게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더 한심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 얘기 이 자리서 끝내자. 집에 가서 내 짐 싸놓을 테니까 정리하고 나가. 이혼은 변호사끼리 얘기하게 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도 이제 내 꼴 제대로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솔직히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허탈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이런 상황이면 펑펑 울어야 할 것 같은데 가슴 한구석이 그냥 싸늘하기만 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내가 뭘 믿고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지, 그게 너무 바보 같아서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 짐 쌓아둔 거 그대로 내놨어요. 변호사 연락처랑 내용 증명 준비해뒀고요.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내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일 고마웠던 건 그날 동창회 자리에서 회장도 친구들도 다 내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위로였어요. 사람이요. 진짜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는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남편.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울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기회 한 번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기회 이미 예전에 다 썼었어요. 나한텐 이제 그 사람을 붙잡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란 생각을 했었나 봐요. 생각보다 후련합니다. 증거도 많아서 위자료 두둑히 챙겨서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할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려고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는 게 일이 힘든 건지, 사람이 힘든 건지, 그런 고민 드는 하루죠.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